네, 안녕하세요. 조선 담당 박노현입니다. 지난번에는 조선 산업의 구조하고 그리고 이제 선박 건조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조선 산업의 시황과 현재 업황의 움직임 중심으로 좀 이슈 분석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일단은 그 기술 표준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LNG하고 LNG 플러스 새로운 추진 기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지금 조선업을 바라봐야 할 키워드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LNG 선박 발주 예상인데, 이거는 제가 2017년도 2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18년도하고 19년도에는 50척 이상씩 다 이제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10년간 482척이니까 나누기 10을 하면 연평균 48척 정도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20년도가 되면 지금 이제 5월 거의 말인데 아직은 LNG 선 발주가 그렇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유가가 단기에 급락을 하면서 약간 시장에 충격을 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럽의 이제 자가격리, 락다운이라고 하는 이동 금지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실제로 각 선주사들이 이제 업무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좀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수주 소식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그동안 좀 정체가 되었던 발주 소식들이 좀 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LNG선 발주가 한 6월서부터는 다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LNG선 시황 분석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미 예전부터 사실은 LNG선 발주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BP라고 하는 오일 레이저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차트를 보시더라도 전체 이제 글로벌 가스의 운반 시장은 견조하게 이제 2035년도까지 증가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LNG, 선박을 이용한 LNG 수송 쪽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고, 육상 파이프라인은 더 이상 수요가 없는 이러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 보면은 중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이제 LNG 수요 증가가 굉장히 큰 모습을 볼 수 있죠. 2020년도 이후가 되면 이쪽 동네에서도 LNG 수입은 계속 증가가 되겠지만 수요 증가 폭은 좀 떨어지는, 아무래도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2020까지는 중국과 유럽 중심의 LNG 이 수입 시장 성장이라고 말을 한다면, 2020 이후부터는 동남아 국가에서 이제 LNG 수입량이 크게 증가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유럽에서는 LNG를 가져다 쓰는 이유가 난방에 대한 수요하고 LNG 발전, 전력 발전에 대한 수요 때문에 증가가 됐는데, 동남아는 난방이 아니라 냉방 수요,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를 돌려야 되는 수요가 별로 없다가 최근 들어서 가전 판매량이 증가가 되면서 냉방 수요 때문에 전력 수요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까지는 LNG 시장이, 난방 수요는 아무래도 가을 겨울철에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봄 여름은 수요가 없다가 가을 겨울 올라가다가 이런 계절성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동남아로 인해서 이쪽도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계절성이 사라지는 연평균 견조한 LNG 수입 시장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컨셉에서 이제 우리가 숫자로 이제 LNG선 발주 전망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보통 LNG 시장은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이제 가져다가 써요. 유럽도 유럽이지만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가 되고, 과거에는 일본이랑 한국이 1, 2등을 다투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LNG 이 수입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한 7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계속 뭐 LNG 수입 시장은 증가가 되겠지만 일단 아시아 성장만 놓고 가정을 해가지고도 일단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2030년도가 되면 2015년도 기준에서 LNG 그 트레이드, 그러니까 전 세계 물동량은 2.5억 톤에서 5.6억 톤으로 거의 3억 톤 정도가 순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고 2020년도에는 지금 대략 이미 한 3.2억 톤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2019년도에 3.2억 톤 됐고 아마 올해는 3.4에서 3.5억 톤 가량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망치 추세대로 연간으로 갈수록 LNG 수입량은 예상치대로 증가되는 뭐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2.5억 톤의 LNG 글로벌 트레이드를 그 2015년도 기준에서는 378척의 선박에 의해서 수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배 한 척이 연간 66만 톤 가량을 나르게 됩니다. 한 번에 실을 때는 8만 5천 톤 가량을 싣게 되고 배 한 척이 연평균 7.8회전 해버리기 때문에 배 한 척은 보통 66만 톤 가량 나르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2030년도까지 3억 톤이 순 LNG 수입량 그 증가량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동일하게 배 한 척이 66만 톤 나르기 때문에 단순 나누기 하게 되면 앞으로 선박은 469척이 더 필요하다. 378척은 중고 선박량이고 469척은 신조 발주 수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주를 예상을 해서 이미 LNG선 오더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조선소 잔량이 100척가량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면 364척의 선박이 2030년도 인도 기준에서 선박이 새로 이제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78척의 선박은 중고 선박이고 그리고 점점 선박의 기술이 진화가 되고 선박에 이제 내용 누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들도 전량 다 교체가 되어 갈 것이에요. 중고 선박들로 새 배로 바꿔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들이 뭐 하루아침에 다 바뀔 일은 없을 것이고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바뀌게 될 텐데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125K급 모스형 LNG 선박부터 교체가 될 것이고 이 선박 수는 378척 중에서 119척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앞으로 10년간 482척이라는 선박 발주가 필요할 것이고 10년 나누기 하면 연평균 48척가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2018, 19년도에는 각각 50척 이상씩 나왔죠. 20년도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마 6월부터 12월까지 뭐 50척가량 발주가 나올 것으로 좀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지금 올해 하반기에 기대가 되고 있는 LNG선 발주에 대한 소식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러시아, 야말, 그리고 카타르 LNG, 그리고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인 좀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고 그리고 이것 플러스 각 유럽 선사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 발주 소식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제 뉴스에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야말 LNG는 일단 대우조선해양하고 중국의 후동중화가 먼저 가져간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중국 후동중화는 중국 정부, 중국 은행이 자본을 태웠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라 가지고 실제로 후동중화의 야말 LNG 선박 수주는 사실상 자국 발주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카타르 LNG도 그 동일한 이유로 중국 조선소에 한 달 전에 약 16척의 발주를 중국 은행의 자본 투자를 통해서 중국이 수주를 받아갔고 나머지 한 60척의 가량의 선박 발주가 아마 지금 라마단 기간이 곧 끝나는 뭐 6월 중에는 한국 조선 3사를 대상으로 발주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모잠비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토탈이라고 하는 에너지 회사가 실제로 이제 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토탈 CEO가 최근 해외 언론에 직접 등장을 해서 코로나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모잠비크 발주와 투자 계획은 전혀 지연 없이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선박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또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뭐 시기는 더 특정할 수 없겠지만 뭐 연말까지는 발주가 나올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발주가 나오면 국내 조선소의 도크 슬롯이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각 개별 선사들도 발주 움직임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조선소들 수주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아마 6월서부터는 아마 크게 다시 수주가 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LNG 선박의 발주에 대한 소식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선사들의 코멘트를 보면은 이 TK LNG가 이제 그 캐나다 선사이고 LNG 선 분야에서 1등 선사가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LNG 선박은 지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LNG 선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자, 차트를 보시면은 연한 하늘색은 LNG 물동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한 선은 중고 선박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수요, 요거는 공급, 이렇게 되는데 2017년도까지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게 더 크죠. 배가 더 많아요. 물동량보다 배가 더 많은 상황인데 16년 가면은 좀 비슷해지고 17서부터는 배가 좀 더 부족한,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6년도까지는 선박이 좀 많았었는데 17서부터는 중국, 뭐 유럽, 동남아 국가들의 LNG 수입량을 크게 늘리면서 선박 공급량보다 물동량 성장률이 더 큰 모습을 보이면서 배가 부족한, 뭐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50척이라는 굉장히 많은 발주가 나와야 되는 이 상황에서도 중고 선박 자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발주를 서둘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글로벌 탑티어 선사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가 부족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125K급 선박 교체를 제가 119척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가 뭐냐면요. 자, LNG 선박은 크게 두 가지 타입입니다. 하나가 과거 일본이 많이 만들었던 모스형 LNG 선박이라는 게 있고, 한국이 만들고 있는 멤브레인형 LNG 선박이라는 게 있는데, 자, 큰 차이는 이 선박은 추진 타입이 스팀 터빈, 증기 터빈을 탑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일러 물 끓여서 이 수증기로 터빈을 때려서 프로펠러 돌리는 이런 추진 방식이 되고, 이거는 듀얼 퓨얼 발전기, LNG를 사용한 발전기를 돌려서 프로펠러 돌리는 이러한 추진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증기 터빈이 이 발전기보다는 연비, 열 효율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모스 LNG는 선박량 자체가 계속 감소되는 상황이죠. 멤브레인형 LNG 선박은 선박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모스 LNG 같은 경우에는 선박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박량 감소는 곧 중무 선박의 해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박의 스펙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멤브레인형 LNG는 평균 설령이 7년으로 좀 젊은 나이를 갖고 있는데 이 모스 LNG의 설령은 20년이 넘은 상황이죠. 연비도 안 좋은데 나이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들이 가장 먼저 해체가 되는 1순위가 되고 추가로 물동량 성장에 따른 추가적인 발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앞으로 10년간 482척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곱하기 2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의 그 LNG 선박 시황과 선박 발주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화에서 이제 선박 기술 변화와 트렌드에 대한 기술적인 변화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